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가족 간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나 정당하게 내 목 인정받아야겠어.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집을 팔기에는 너무 가격도 낮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친족 간 분쟁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조는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의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데 본법에 의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법률 정보. 오늘의 주제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가사 분쟁에 있어 이혼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2년 전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는 김미경 씨. 재산 문제로 불거진 다툼으로 인해 그녀의 일상엔 바람잘 날이 없답니다. 여보세요? 아니,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았는데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 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했고, 무슨 문제가 남았다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씨. 수신거고? 이게 진짜 내가 못 갈 줄 알아 정말. 여기 있었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와, 나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재산 분할 문제로 속을 썩는 건 전 남편 상민 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이거 엄연히 사생활 침해야.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요. 이번엔 무슨 억지를 부리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요.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했잖아. 나 정당하게 내 목 인정 받아야겠어.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게 벌써 3년 전이야. 그때는 아무 말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재산 분할이라고? 아니, 그때는 내가 정황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협의를 못 한 거 아니야. 협의를 못했다고.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봐! 전 남편 상민 씨가 꺼낸 서류의 정체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이전했던 부동산 소유권. 와! 내가 당신 앞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해줬잖아. 이게 엄연히 재산 분할이지 뭐야? 당신도 동의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아니냐고? 누가 부동산 달라 그랬어? 당신이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재산 분할 싹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협의 이혼 당시 부동산을 넘기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마무리했다는 상민 씨. 하지만 미경 씨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재산 분할에 대한 두 사람 간 첨예한 대립.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이혼만 성급하게 한 나머지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 당사자 간 논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따라서 달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마 부동산 명의 이전을 받은 사정이 있으므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온전히 있었는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두 사람.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남편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 미경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렇다면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혼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재산 분할 기여도의 기준을 알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통상 재산 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은 정도, 미성년인 자녀의 유무, 그리고 누가 양육할 것인지 여부,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도 등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혈육 간 상속 분쟁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최근 아버지 상까지 치렀다는 남매. 누구보다 오빠를 따랐던 여진 씨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는데요.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강했던 오빠 남진 씨 역시 최근 동생에게 불편한 마음이 커졌답니다. 남매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좀 상속 문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버지 남긴 유산이 아파트 한 채하고 현금 10억이었잖아. 응. 뭐 사실 오빠가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아이도 있으니까 아파트는 내가 갖고 현금 10억은 네가 갖고.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과 금전 재산을 각각 나눠서 갖자는 오빠 남진 씨. 차라리 집을 매매해서 현금이랑 합쳐서 정확히 딱 반반으로 나누는 건 어때? 아유, 집값이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나중에 서로 불만이 없잖아. 반면 동생 여진 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오빠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칫 감정 싸움으로 커질 수도 있는 남매 간의 갈등.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부모님의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선 딱히 분쟁을 해결할 기준도 없는데요. 상속 분쟁에 대한 갈등은 비단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분할 심판에 대한 소송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양보를 강요할 수 없는 현실. 상속 재산 분할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 등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인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먼저 시도를 하게 되며 합의가 성사될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자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갖기 위임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이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속자들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상속재산의 규모 그리고 내용이 확정되면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대로 해당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등 금전의 형태가 아닌 재산이 있다면 이를 지분으로 공유할 것인지 혹은 한 명의 공동상속인이 명의를 단독 취득하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해 줄 것인지 등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견도 조합하고 수렴하여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금전 형태가 아닌 부동산의 경우 지분이나 현금으로 정산 후 유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계가족만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1대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면 비율은 달라지는데요. 현행법상 배우자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 분쟁. 법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만 피해를 줄이고 내 권리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